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네, 독송집입니다. 어저께 대념적용 7일차를 끝으로 독성경의 한 순환을 마쳤습니다. 요번 순환 가운데에 이제는 독송집을 최종적으로 완성해야 한다라는 생각인데요. 그동안에 그 전체적인 이 독송집에 근거해서 우리가 초기 불교 개론서를 만들자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독송을 하고 나면 좀 자세히 상세하게 그 경의 의미, 또 경들이 꿰어지는 의미를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30분 정도 독송을 하고 나면 1시간 이상씩을 한 순환의 과정 동안 제가 완전히 한 수업을 하듯이 설명을 했는데, 그게 참 아침에 일을 하려니까 되게 피곤한 힘든 일이기는 했는데, 그래도 잘 마무리 지었고, 그런 개론서 제작과 관련한 관점으로 살펴보았을 때 조금씩 더 보충해야 하는 경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좀 보완한 것이 모두 8개의 경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 요 최종적인 보완경들 파일을 올려 놓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카톡하고 이렇게 안내 드리면서 연결을 해 드렸어요. 지금 함께 하시는 법부님들 그 파일을 열어서 보고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완은 일체경입니다. 방금 이제 해덕법부님하고 인사했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그 해덕법부님께서 주신 의견이지요. 전체적인 흐름을 감안할 때 이 일체경, 일체라고 하는 거, 일체가 정의되는 이 경이 독송집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의견을 주셔가지고, 자, 그럼 타당한 의견이다. 그렇다면 이 일체경이 어디에 자리해야 되겠느냐라는 부분을 둘이서 이제 의논을 한 결과, 근데 마침 또 그렇더라고요. 일체경이 독송집에 포함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고 찾아보니까 제3장 깨달음의 재현 중에 5개의 경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전법윤경과 무아상경, 마라의 덧경, 마라의 덧경 2, 이렇게 이제 그 전법윤경에서 사성제가 설해지고 무아상경에서 오온에 대한 여실직연의 관점에 이은 깨달음, 이렇게 사성제에 이어서 오온의 관점에서 무아상경이 설해졌다, 깨달음을 이끈다.
뭐 그리고 이제 마라의 덕경 1, 2번을 통해서 전도 선언이 설해지고, 그리고 나면 이제 5번째 불탐경에서 일체는 불탄다 라는 주제로 뒤따라서 이제 그 제자들의 깨달음의 재현을 편성했는데, 마침 이제 일체경이 보충되어야 한다라는 필요성에 의해서 자리를 찾다 보니까 바로 요 부분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재현에서 일단 5비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과정에는 오온에 대한 무상고 무아의 여실직연에 이어서 여모 이탐 해탈직연, 이렇게 이제 깨달았죠. 깨달음을 이끌었죠. 그런가 하면 이어가지고 불탐경에서는 1000명의 그 까사빠 삼형제의 무리죠. 그 1000명의 비구들에게 색성향 미촉법 6내입처, 아니죠, 안이비설신의 6내입처, 색성향 미촉법 6외입처, 안식 내지 의식 6식, 안촉 내지 의촉 6촉, 안촉생수 내지 의촉생수 6수, 이렇게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라고 하는 지금 삶의 현장 모두가 불탄다. 어떻게 불타느냐? 탐진치의 불에 의해서 노사 수비고운의 불로 타오른다. 탐진치라고 하는 불쏘시개에 의해서 노사 수비고운의라고 하는 불꽃으로 타오른다. 이제 이런 설명이 주어졌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일체는 불탄다라고 하는 이 일체와 관련해서 공부한 게 있죠. 35번 상류따, 육처상류따의 3번째 품에서 5번째 품까지 모두 29개의 경이 있는데, 그 3개 품의 경들이 모두 일체와 관련해서 설해지는 경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일체라고 하면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이 12처가 일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참 경을 보면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일체를 주제로 설해진 경들 29개가 모여져 있는 가운데 보면 12처가 일체라고 설명하는 경은 첫 번째 경 하나뿐이에요. 나머지 두 번째부터 29번까지 이 28개의 경들은 일체를 말하는데 12처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불탐경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듯이 일체가 불탄다라고 하는데, 그 일체로 제시되는 것이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 12처가 아니라 말하자면 5, 6, 30, 30개의 법으로 구성된 지금 삶의 현장, 이 전체를 포괄해가지고 일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일체라는 말이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단지 12처다 라고만 알아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왜 일체, 모든 것을 의미하는 일체라는 말을 하면서 첫 번째 경에서는 12처만을 말하고 나머지 28개의 경에서는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의 이 5가지 과정으로 구성되는 지금 삶의 현장 전체를 말하는 것일까?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그 활성화라는 개념을 볼 수가 있죠.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 라고 할 때 작의라는 것, 안이 색을 작의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안식이 생기죠. 단지 내입처 외입처가 고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입처 외입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식작용이 진행된다, 삶이 전개된다 라는 의미죠. 요거 활성화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그러니까 내입처와 외입처, 대표적으로 안과 색이 있다라는 것은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라고 말하는, 안이 작의하는 일을 통해서 색을 인식해서 안식이 생겨나고, 이렇게 안과 색과 안식이라는 이 세 가지가 생겨나지면 이 세 가지가 삼사화합촉이라고 해서 함께 만난다, 동시에 있다. 그래서 지금 보는 대상을 인식해서 아는, 요 세 가지가 동시에 있다, 삼사화합한다, 그러면 수가 생긴다 라고 말해지죠. 이때 작의라는 것에 의해서 1차적인 활성화로 식이 생기면 삼사화합 촉이라고 하는 2차적인 활성화를 통해서 수가 생기는 이런 활성화의 과정을 보여주죠. 그래서 일단 일체 12처가 있다 라고 하면 그 12처의 활성 과정을 부처님은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1차적인 활성은 작의하는 일을 통해서 안이 색을 인식해서 알죠. 그런가 하면 이어서 삼사화합 촉이라는 2차적인 활성에 의해서 안이 색을 느낌이라는 형태로 경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1차 인식이라고 말하는 요 자리는 뭔가요? 안이 작의라는 활성 요소를 통해서 색을 알고, 이어서 촉이라는 2차적인 활성 요소를 통해서 색을 경험한다. 이렇게 안이 색을 인식, 알고, 경험한다. 안이 색을 알고 경험하는 요 전체 과정을 우리는 지금 삶의 현장이다 라고 말하고, 요렇게 활성화된 지금 삶의 현장 전체를 경은 이것이 일체다 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29개의 경 중에 첫 번째 경 하나만 활성화 이전의 상태, 그죠? 활성화 이전에 어떤 것들의 대응으로부터 삶이 활성화돼서 전개되느냐, 이 측면이죠. 그래서 활성화 이전, 안이비설신의 6내입처, 색성현 미촉법 6외입처, 요것만을 딱 제시하고 활성화 이전의 상태로 이것이 일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29개의 경이 활성화 이전의 개념으로 6내입처, 6외입처, 12처가 일체다 라고 말하고, 이어가지고 28개의 경이 동일하게 그 활성화의 상태로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 이 지금 삶의 현장을 포괄해가지고 이것이 일체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불탐경 보면 비구들이여 일체는 불탄다. 무엇이 일체가 불타는 것인가? 비구들이여 아는, 색은, 안식은, 안촉은 락고 불고 불락의 경험은 불탄다. 탐진치의 불에 의해서 생노사 그리고 수비고운해로 불탄다 라고 해서
안이비설신의에 반복하잖아요. 이렇게 일체는 불탄다라고 하면서 그 불타는 일체가 무엇냐?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 이렇게 나타나죠. 요 동일한 형태가 28가지의 관점, 28개의 주제로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보통은 일체라고 하면 내입처, 외입처 이 12처 12개만으로 일체를 이해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그러지 않다. 29개 중에 그런 일체는 하나고 나머지 28개는 바로 활성화의 관점. 삶은 진행되는 것이다. 삶을 사는 과정. 이런 활성화의 관점에서 일체가 설해지고 있다. 라는 거.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일체경을 어디에 자리 잡아야 하느냐라고 할 때 바로 깨달음의 재현 중에 전법륜경이 사성제, 무아상경이 오온, 그리고 마라의 덕경 1, 2번에서 전도선언이 설해지면 불탐경으로 활성화된 일체의 개념이 나타나기 전에 바로 그 앞에 활성화 이전의 개념으로 일체는 12처라고 선언하는 일체경이 자리하면 된다. 네, 해덕부분이 우리가 그때 그렇게 의논해서 자리를 잡아줬죠. 이런 관점, 아주 좋은, 중요한 관점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눈여겨보아야 하는 거는, 자, 깨달음의 재현에서 함께하는 5비구를 아라한으로 이끈 가르침은 무아상경 이래서 오온의 무상고 무아의 여실지견에 이어지는 여모이탐 해탈지견 이래 되잖아요. 그런데 불탐경은 보면, 자, 불탐경은 기본적으로 안이비설신의 그러니까 활성화된 일체에 대해서 그 불탐을 말하면서 마지막에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이 활성화된 일체 전체에 대해서 염오한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염오하는 자는 이탐한다. 이탐으로부터 해탈한다. 해탈했을 때 나는 해탈했다라는 알미 있다. 태어남은 다 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한다라고 해서 이 1000명의 비구들의 심은 집착에서 벗어나 번뇌들로부터 해탈했다. 이런 형태를 보여주는데 이 형태가 어떤가요? 무아상경에서는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한 무상고 무아 여실지견에 이어가지고 여모이탐 해탈지견으로 함께하는 5비구의 심은 집착에서 벗어나 번뇌들로부터 해탈했다 하고 동일한 형태를 말해주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아상경은 오온과 관련한 여실지견을 통해서 오온에 관련한 무상고 무아를 보아서 무상고 무아의 관찰에 의한 여실지견 이후에 여모이탐 해탈지견으로 깨닫고, 불탐경은 활성화된 일체에 대해서 불탄다라는 이 관점을 설명하고 거기에 이어가지고 무아상경과 동일하게 여모이탐 해탈지견 이 마지막 부분, 사실은 사마타 위파사나의 부분은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오온이라고 하는 것, 이 오온이라는 것과 일체라고 하는 육내입처 육외입처가 사실은 같은 것이다.
오온이라고 하는 거가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는 무더기 이렇게 될 때 여기에 자기화되어서 오치온이라는 개념으로 또는 거기에 활성화의 개념 식과 명색에 의해서 붓다라는 활성 존재가 되면 이런 활성 존재가 활성화된 삶을 살게 되는데 지금 이 순간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삶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을 인식하는 것. 세상을 알고 경험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면 세상을 경험할 때는 어떻게 경험하는가? 삶의 과정이 누적된다라고 할 때는 이 누적의 과정은 색수상행식의 관점으로 누적을 설명하지만 이제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의 출발, 인식의 자리에서는 누적된 형태 그대로 세상을 인식하자라고 하기가 곤란하죠. 그래서 이제 세상 생겨먹은 대로 세상이 생겨 있는 그대로의 형태로 내가 배분되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생겨나 있나요? 일단 물질 세상이 색, 성향, 미척으로 생겨나 있고 또 물질 아닌 것들이 대상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색, 성향, 미척, 법을 인식하기 위해서 식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으로 배분이 되죠. 거기에 식만으로 인식할 수 없죠. 이제 근이라고 하는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몸의 기능 그리고 몸의 기능은 색성향 미척이라는 바깥 세상 물질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몸에 참여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게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이라면 물질 아닌 것으로의 법을 인식하는 데는 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의식이 그대로 의근으로 작용해서 의식과 의근이 함께해서 법을 인식하는 이런 형태를 말하는 거죠. 요게 이제 오온이 6내입처와 6외입처로 펼쳐졌다. 지난 삶의 누적으로 구성된 내가 지금 세상을 만나기 위해서 세상 생겨먹은 대로 배분되어 가지고 인식의 주관이 되고 인식의 객관을 인식한다. 이런 형태죠. 그래서 정말 이게 이런 관점을 가지지 않고는 정말 삶을 이해할 수 없고 불교를 한다 할 수 없을 거예요. 오온이 세상을 만나기 위해서 펼쳐져 있는 것이 12차다. 그리고 그 활성화의 관점에서 일단 경은 활성화의 관점, 지금 삶이 전개되는 관점에서 나를 어떻게 말해요?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된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된 이 상태를 뭐라고 부르나요? 붓다, 활성 존재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알려주는 결정적인 교리가 있죠. 식과 명색에서 식이 있고 색이 있고 명이 있다. 이때 명이 무엇이냐? 부처님은 연기의 분석경을 통해서 무엇이 명인가? 수상사 촉작의다. 이때 집착의 양상경의 정의에 의하면 행은 6가지 의도, 사로 나타난다. 그러니 수상사라는 것은 그대로 수상행이다. 거기에 촉과 작의가 더있다. 그러면 식과 명색이라고 하는 것은 식과 색에다가 명에 속한 수상행을 더하면 오온이다. 거기에 촉과 작의라는 2가지 활성 요소가 있다. 이렇게 식과 명색은 오온과 촉작의. 그런데 이제 6입 일체로 오면 어때요? 일체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29개의 경 중에 한 가지 시작하는 경만
활성화 이전 상태로 12처가 일체다 라고 해서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적법을 말해주고, 나머지 28개의 경은 활성화의 관점에서 작의에 의한 활성화로 식이 생겨나고 촉에 의한 활성화로 수가 생겨나는 지금 삶의 현장을 포괄해서 일체라고 말하죠. 이렇게 보면 식과 명색 가운데 활성화를 제외한 활성화 이전의 상태는 오온이고, 이것은 일체 가운데 활성화 이전의 일체로 6내입처, 6외입처, 12처다. 오온과 12처는 하나다. 다만 오온이 지난 삶의 누적으로의 오온이 지금 세상을 만나기 위해서 세상 생겨 먹은 대로 배분된 형태다. 거기에 오온의 촉과작의라는 활성 요소가 더해지면 식과 명색이라는 활성 존재인 내가 되고, 이것이 그대로 12처의 활성 요소가 적용된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의 지금 삶의 현장, 안이 색을 알고 경험하는 요런 포괄적인 활성화된 일체하고, 그러니까 오온과 일체가 같은, 그 12처가 같은 거고, 활성화된 것인 식과 명색이 활성화된 일체와 같은 것이다.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는 나, 그리고 나의 활성 상태, 이것이 세상을 만나는 과정으로의 일체, 활성화된 일체, 요 개념을 보지 못하면 이제 연기에서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명색을 조건으로 육입이, 육입을 조건으로 촉이, 촉을 조건으로 수라는 이 부분이 바르게 해석되지 않는다. 하여간 요 관점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 그래요. 그 해덕법부님께서 일체경이 좀 더 보충되어야겠다라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의논해가지고 일체경의 자리를 이렇게 깨달음의 재현 그 자리에 삽입했는데, 그 의미가 바로 제자들의 깨달음의 재현을 이끄는 경들에서 오온에 의한 깨달음과 일체에 의한 깨달음, 이 두 가지를 연결해주는 그 의미로서 알려진다. 네, 그래서 요 일체경 하나를 더 보충할 때 이 제3장 깨달음의 재현, 제자들의 깨달음이라는 이 파트가 아주 그 논리적 전개에서 좋아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마디수땅 삼매경을 독송했어요. 삼매경은 뭐 구체적 내용이 이거죠. 자, 시작할 때 보면 비구들이여 삼매를 닦아라. 비구들이여 삼매를 닦는 비구는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그러면 무엇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가? 색의 자라남과 줄어듦, 수의 자라남과 줄어듦, 상의 자라남과 줄어듦, 행들의 자라남과 줄어듦, 식의 자라남과 줄어듦이다. 이거든요. 자, 삼매를 닦아라 라고 부처님 말씀하세요. 요거 이제 그 사마딩 바외다 삼매를 닦아라. 그러면 사마히토 비쿠 야타 부땅 빠자나띠 라고 해서 사마히토, 한 비구는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라고 할 때 요 사마히토를 보통은
삼매의 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사마다하띠 삼매에 들다 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 이렇게 나오니까 삼매의 든 이렇게 이제 번역을 보통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 팔정도의 정정 바른 삼매가 무엇냐, 단지 삼매를 성취해서 그 삼매를 심화시켜 나가면 그것이 팔정도의 정정 깨달음으로 이끄는가? 그러지 않다. 팔정도의 정정 바른 삼매라는 것은 삼매를 성취하면 그 삼매 상태에서 삼매에 들었어 라고, 그 삼매에 든 상태에 잠기어 있으면 안 된다. 여기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삼매를 닦는 일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가죠. 그래서 저는 요 사마히토라는 단어를 삼매에 든, 그러니까 사마히토 비쿠, 삼매에 든 비구 이렇게 번역하지를 않죠. 삼매를 닦는 비구. 그죠? 앞에서 사마딩 바웨타, 삼매를 닦아라. 그리고 그 과정, 결과로서 삼매에 들었지만 바른 삼매는 삼매를 닦는 과정이다 라고 해서 사마히토 비쿠, 삼매를 닦는 비구는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한다.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한다라는 게 삼매에 들어있으면 꿰뚫어 알아지는 거 아니죠. 삼매를 토대로 삼매를 닦는 과정에서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삼매를 닦는 비구 이렇게 번역한 거는 우리가 잘 봐야 하고요. 그럴 때에 이제 무엇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가 라고 할 때 색수상행식 오온의 자라남과 줄어듦, 자라남 줄어듦이라는 요 개념이 나타나죠. 오온의 자라남 줄어듦을 꿰뚫어 안다 라고 나타나요. 오온의 자라남 줄어듦을 꿰뚫어 아는 것이 무엇냐 하면 삼매를 닦는 비구가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경은 무엇이 색수상행식 오온의 자라남이고 무엇이 색수상행식 오온의 줄어듦인가 라는 이 자라남 줄어듦이라는 용어를 정의해 주는 경이죠. 근데 뭐 우리가 그간 공부해서 알지만 이 오온의 자라남 줄어듦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어찌 보면 오온이 무엇냐라고 할 때 그 정의를 구성의 측면과 성질의 측면 양면에서 정의하잖아요. 오온은 이런 성질을 가진 것이고 이런 요소들로 구성된 것이다 라고 해서 오온이 정의되는데, 어찌 보면 오온을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잘 정의해서 아는 것만큼이나 이 오온이 자라나고 줄어든다 라는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오온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 왜 우리가 오온을 알아야 하느냐 라고 말하자면, 사실은 삶의 과정에서 색수상행식을 대상으로 삶을 살 때 어떻게 살아가면 오온을 대상으로 괴로움이 생기고 어떻게 살아가면 오온을 대상으로 괴로움이 소멸하는가, 요걸 의미하는 개념이 오온의 자라남이고 오온의 줄어듦이란 말이죠. 우리가 불교의 최상위 개념이 고와 고멸이다. 그리고 사실은 고멸의 실현을 위해서 고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이제 이런 필요성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오온에 대해서 이렇게 성질의 측면, 구성의 측면으로 정의하는 것, 이런 정의가 필요한 이유는 이 오온을 대상으로 하는 삶의 과정에 어떤 삶은 괴로움을 만들고 어떤 삶은 행복을 만드는가, 오온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삶의 과정의 고와 고멸의 측면,
결국은 이 고와 고멸에 대한 관점을 가지기 위해서 오온에 대해서 정확히 정의해야 하는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자면 오온과 관련해서는 그 직접적인 정의만큼이나 이런 이야기, 오온을 대상으로 괴로움이 자라난다라는 것은 무엇고 괴로움이 줄어든다는 것은 무엇냐라고 하는 자라남 줄어듦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에 대한 정의가 중요하다. 사실은 이제 이 삼매경을 독성집의 어느 자리에 위치해야 하는가? 사실은 이제 오온과 관련한 중요한 관점을 그 꽃경 여러분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말하는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 오온이다 이렇게 말하는 꽃경의 그 매력 위험 해방을 말하는 경 3개가 그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오온과 관련한 이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 꽃경에 부가할까? 요렇게도 생각을 해봤었는데 결국은 이제 제가 결정한 거는 아니다. 이 자라남 줄어듦은 그대로 그 부처님에 의한 정의사항 무엇이 자라남이고 무엇이 줄어듦이냐 라는 것은 무엇이 오온이냐 무엇이 색수상행식 오온이냐에 대해서 성질의 측면과 구성의 측면으로 정의하는 것과 대등하게 그 오온의 자라남 줄어듦은 정의사항으로 분석으로 자리해야겠다 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삼매경을 제4장 분석 용어정의에서 분석경이라는 직접적인 제목의 경 앞에 오온에 대한 1, 2번 오온의 성질의 정의 삼켜버린 경 오온의 구성의 정의 집착의 양상경 2개가 있는데 거기에 이어가지고 오온 3 해가지고 삼매경을 넣어서 오온의 자라남 줄어듦이 무엇인가 라고 정의하는 그 자리를 그렇게 자리를 잡았어요. 네, 아무튼 이 자라남 줄어듦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이게 윗바사나의 내용이기도 하고 어쨌거나 우리 삶에 대해서 오온을 대상으로 사실은 뭐 연기가 이제 그 개념이죠. 오온을 대상으로 어떻게 괴로움이 생겨나고 어떻게 괴로움이 소멸하느냐 하는 것을 자라남 줄어듦으로 정의하고 있다라는 요거 제4장 분석의 분석경의 하나로 자리 잡아줬다. 요 말씀 드리고요. 자, 이제 그런가 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이 세계 자라남이고 무엇이 수상행식의 자라남인가 라고 할 때 이제 경은 딱 요런 설명을 하죠. 우리가 이제 연기를 말할 때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 해서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 이 조건 관계를 연기를 전후한 과정으로 설명하는 것이 연기다, 12연기다 이래야 하는데 이 자라남 줄어듦의 개념은 그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 요 과정을 무명으로부터 설명하지 않고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 라는 요 하나의 문장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야 사실은 이렇게 나오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 라는 것이 무엇길래 거기부터 시작할까 하고 궁금할 수 있지만 근본경전 연구회에서 공부하는 여러분들이야 이건 일도 아니죠. 따까라고 하는 따까라고 하는
가래의 형성 과정이 있죠.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 생긴다 라고 하는 이 과정에 수를 조건으로 가래가 생겨나는 그 과정이 딱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인식하고 행위하는 이 내적 작용의 영역으로 알려져 있죠. 그럴 때에 그 딱가 내면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돼요? 기본적으로 안과 색을 연하여 생겨나는 식이, 그러니까 식이 촉해서 생겨나는 수를 인식하는 2차 인식의 과정이 진행되죠. 그럴 때 상이 전도된 상, 번뇌라는 형태로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면 거기서 무명과 탐진이라는 수에 대한 왜곡된 알미 생겨나서 그 식이라는 외입처에 대한 알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이 수에 대한 왜곡된 알민 무명과 탐진, 결과적으로 탐으로 몸집을 부풀리면 외입처에 대한 암 더하기 수에 대한 알미라는 완성된 알의 상태를 몸통으로 하는 찌따, 심이라는 마음이 생겨나죠. 요거 상수가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심행은 상수라고 하는 요 의미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외입처에 대한 알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이 수에 대한 알무로 몸집을 부풀려 가지고 생겨난 심이라는 마음은 탐이 함께함에 의해서 로바, 망이라고 하는 바라는 성질을 가지죠. 그러면 심은 망이라는 바라는 성질에 의해 가지고 어떤 일을 하나요? 바로 여기서 아비난다띠, 아비와다띠, 아쪼사야 띠따띠,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라고 하는 심의 내적 행위 과정이 지시되는 거죠. 이거야말로 정말 부처님이 설명하는 삶의 이야기의 중심이죠. 심이 망이라는 성질을 가져가지고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 그러면 거기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제 난디라고 하는, 괴로움의 뿌리라고 말하는 난디, 우리가 소망이라고 번역을 했죠.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난디가 생긴다. 그러면 요 과정이 뭐가 돼요? 탐이 생길 때는 있지, 심이 생겨나는 과정에 식이 탐으로 몸집을 부풀렸잖아요. 그리고는 이렇게 탐으로 몸집이 부풀려진 심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일을 통해서 난디, 소망을 만드니까 심이라는 마음은 탐으로 구성되고 소망을 만든 이런 상태를 보여주죠. 이때 또한 경의 정의사항은 뭔가요? 난디, 소망과 라가, 탐이 함께한 것이 가래다.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바로 요 과정이지요.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 라고 하는 요 과정이 딱가라는 이 과정에 의해서 탐을 만들고 소망을 만들어서 소망과 탐이 함께한 것으로의 가래가 생겨나는 요 과정이 딱가잖아요. 그 딱가, 가래가 형성되는 과정의 중심에 찌따가 생겨나가지고 그 최초의 작용성으로, 최초의 행위 과정으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 라는 그 행위를 말하는데, 이제 자라남 줄어듦, 이 자라남에 대한 정의는 출발을 어디부터 하느냐? 연기는 생노사 수비고운의 일체의 괴로운 무더기를 말할 때 무명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이제 자라남 줄어듦, 자라남이라는 개념은 딱가 내면에서
사실은 뭐 무명, 탐, 심, 소망 이래 되니까 무명의 뒷과정, 무명을 따라오는 행위 과정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연기는 무명으로 출발한다라는 것은 알무로부터 왜곡된 알매 문제로부터 출발하는 거고, 이제 자라남이라는 것은 그 왜곡된 알매에 의해서 생겨난 심의 행위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행위, 업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라가, 탐과 로바, 망이 중국에서는 모두 탐이라고 번역되어서 탐이라는 한역을 보고 그 원어가 라가인지 로바인지 되돌릴 수 없다.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로바를 망이라는 다른 번역어를 부여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탐과 망이 각각의 용례를 보여주는데, 포괄적으로야 뭐 무명에 이어지는 왜곡된 알무로의 탐이 뭐 기본적으로 그 삶을 퇴보로 이끄는 그거죠. 그런데 이제 많은 경들이 업과 관련해서 업의 뿌리가 무엇냐, 업의 원인 조건이 무엇냐 라고 업의 출발 자리에 있는 거, 이렇게 말할 때는 탐을 말하지 않고 망을 말한다. 라가가 아니고 로바다. 왜 그러냐? 어쨌든 업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고, 그 행위의 주체가 심인데, 이 심이 그러니까 탐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하는 측면보다는 이 탐이 가지는 망이라는 바라는 성질에 의해서 행위가 출발하는, 그것 때문에 유의적인 행위가 진행되는 이런 측면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업과 관련한 업의 뿌리, 업의 원인을 말할 때는 탐을 말하지 않고 망을 말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 망이라는 성질 때문에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요 최초의 행위, 이것이 행위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모든 문제의 출발이다. 요렇게 보는 게 자라남이죠. 물론 연기는 그 이전에 심, 찢다가 생겨나는 과정까지를 더 선제해서 말하니까 이런 행위보다는 알무로부터 출발한다 해서 무명으로 출발하는 거고요. 요런 차이, 그러니까 연기와 자라남의 그 출발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죠. 자, 이렇게 이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최초의 행위가 진행되면 이제 경은 무엇을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가 할 때 색성향 미처법을 말하죠? 아니죠. 색수상행식 오온을 말하죠. 그럴 때 색을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 색을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그에게 소망이 생긴다라고 해서 이제 딱가 안에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최초의 행위를 통해서 난 뒤 소망이 생기면 그 소망과 탐이 함께한 상태로의 가래가 정의되죠. 그러면 이제 가래라는 건 어때요? 말씀드렸듯이 심이라는 마음은 망이라고 하는 바라는 성질을 가지죠. 그래서 소망을 만들죠. 그래서 가래가 되면 가래는 어떤 성질을 가지나요? 알라야 라고 하는 잡는 성질을 가지죠. 이런 가래의 잡는 성질이 행위로 연결되면 행위로 진행되면 어때요? 붙잡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 붙잡는 행위를 뭐라고 불러요? 우파다나 취라고 부르죠. 애를 조건으로 취가 있다 라고 말하는 그 취가 바로
가래가 생겨나서 그 붙잡는 성질이 있는데 그 붙잡는 성질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행위가 진행되면 그 행위는 붙잡는 행위예요. 그거를 집착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은 색을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그에게 소망이 생긴다. 색에 대한 소망이 있는 그에게 집착이 있다. 이 부분 잠시만 우리 그 초기불전연구원 강묵스님 번역을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그는 물질을 즐기고 환영하고 거기에 묶여 있다. 물질을 즐기고 환영하고 거기에 묶여 있는 자에게 즐김이 일어난다. 물질을 즐기는 것이 바로 취착이다. 그 취착을 조건으로 전제가 이렇게 나가요. 여기서 보면 이제 강묵스님은 요 부분이 원어가 뭐냐 하면 야 루페 난디 따두 빠다낭 이래가지고 야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따라고 하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에 이제 그러니까 야를 따로 받는 거죠. 그럴 때 루페 난디 색에 대한 난디가 야에 대한 따로 연결돼서 우파다낭 색에 대한 난디가 우파다낭 집착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애매하잖아요. 아니 분명히 이렇게 그 메커니즘적으로 보면 심히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난디가 생겨나고 난디와 탐이 함께한 가래가 있고 가래의 알라야 잡는 성질에 의해서 그 성질에 의해서 행위가 진행되는 게 우파다나란 말이에요. 난디라는 거하고 그러니까 난디 소망이라는 거하고 우파다나 집착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삶의 과정에서 전개되어 가는 거고 가래의 전후로 그 위치가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난디가 곧 우파다나다. 소망이 곧 집착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물질을 즐기는 것이 바로 취착이다 라고 해서 난디가 우파다나다. 소망하고 집착이 소망이 바로 집착이다. 요렇게 해석을 하면 물론 뭐 그것이 소망이 있으면 집착이 있다. 요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요게 좀 명확하게 그 의미가 개념이 차별되지 않는 요런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제 해석을 좀 달리 했어요. 요게 이제 야라는 관계대명사하고 우파다낭에서 따라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를 받는 말 요게 어떤 격을 가지지 않고 원형 그대로 나타나서 우파다나 집착하고 복합되어 있어요. 요게 이제 파알리어 문법에 의하면 그 복합어가 될 때는 이 복합어를 격을 부여하지 않고 원형으로 복합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따두파다낭은 따라고 하는 말하고 우파다나라는 말이 복합되었기 때문에 따두파다낭 이루어지면 이 따가 꼭 주격이나 어떤 격이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요거를 역격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따싸라는 역격인데 복합되면서 원형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면
색에 대한 난디가 있는 사람, 그에게 집착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메커니즘적으로 어때요? 색에 대한 난디가 있다.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일을 통해서 난디가 생겨났다. 그러면 그 난디가 생겨나면 난디라가 사갔다 해서 가래가 생기고 가래가 형성된 거고, 가래의 잡는 성질에 의해서 행위가 실행되는 것이 집착이라고. 그러니까 난디가 있는 자에게 집착이 있다 라는 것은 메커니즘적으로 삶의 전개 과정, 난디가 있으면 가래가 되어 가지고 그 가래의 성질에 의해서 집착하는 행위가 있어 라고 하는 이 전개가 설명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 사실은 요런 해석이, 그러니까 번역을 요렇게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쨌든 우리가 메커니즘적인 삶에 대한 관점이 받쳐주는 상태에서 이게 그 문법적인 타당성을 적용해가지고, 이거를 사실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강목수님 번역하셨듯이 물질을 즐기는 것이 바로 취착이다, 이런 번역이 일반적인데, 그 일반적인 번역이 메커니즘적으로 그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부분,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그 메커니즘적 관점에 의해서 이게 문법적으로 타당한 것인가 따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 보니까, 그래서 저는 요거 아주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색에 대한 소망이 있는 그에게 집착이 있다. 예. 이렇게 되면 약간 문법적으로도 타당하고, 그 삶의 메커니즘적인 관점에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 난디가 생긴다. 그에게 집착이 있다. 그러면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늙음, 죽음이,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생긴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난다 라고 해서 연기, 12연기는 무명이라는 왜곡된 알무로부터 출발하지만, 자라남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심의 행위 과정으로, 심이 어떤 행위를 할 때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느냐를 닦아 안에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이 행위로부터 출발해서 난디가 생겨나면 가래가 되어서 그 잡는 성질 때문에 집착하는 행위를 해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요 차이 제가 오늘 자꾸 반복합니다만은, 연기, 12연기는 무명이라고 하는 알무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 인식의 과정을 포괄해가지고 인식과 행위의 과정으로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을 설명한다면, 자라남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인식은 일단 접어두고 행위 과정 안에서 심이라고 하는 이 행위하는 마음의 영역에서 행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괴로움이 생겨나고 자라나느냐.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일을 통해서 난디가 생겨나는 여기로부터 집착된 행위, 가래의 성질인 붙잡는 행위가 진행되면서 괴로움이 생겨나고 자라난다. 요렇게 설명하고 있다. 자라남, 줄어듦, 요런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요 부분, 야 루페 난디 따두 파다낭 하는 부분, 난디가 곧 집착이다라고 보지 않고 난디, 소망이 있는 그에게 집착이 있다라고 하는 해석, 번역 아주 중요하죠. 자, 요렇게 자라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행위 과정을 포괄해 가지고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거기부터 시작해서 괴로움이 생겨나고 자라나는 것, 이것을 자라남이라고 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제 요 부분,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라는 요 자리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공부 많이 했죠, 사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낚시꾼의 비유가 나타나잖아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면서 자기의 삶을 살거든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자기의 삶이 최적의 조건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필요성에 의해서 낚시꾼이 되어가지고 낚시를 들여온다고요. 낚시 바늘 끝에다가 지렁이를 한 마리 꿰어가지고 딱 던져놓으면 물속에서 지렁이가 꿈틀꿈틀 대는 거를 물속의 삶에 최적화된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롭게 살다가 꼬물거리는 지렁이를 보고는 그 지렁이를 꿰고 있는 바늘이 있다, 낚시 바늘이 있다라는 거는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지렁이만 보고는 먹을 게 있다 라고 해서 지렁이를 먹죠. 그러나 지렁이를 먹을 때 지렁이만 먹나요? 낚시 바늘을 함께 삼키고 낚시 바늘에 꿰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겨요? 이제 어떤 일이 생기겠어? 한마디로 말하면 물고기의 삶은 끝장나는 거지 뭐. 물고기의 삶은 끝장난 거예요. 그래서 경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이제 물고기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게 되었다. 낚시꾼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더 이상 물고기의 삶은 물고기의 자유로운 삶이 아니고 낚시꾼에 의해서 강제된 삶이 되었다. 그래서 낚시꾼이 끌어올려가지고 회를 쳐서 먹든 아니면 시장에 내다 팔든 아니면 가두리에 가둬가지고 제한된 삶을 살게 하든 뭐든 낚시꾼이 원하는 대로 강제된 삶을 살게 되는 요런 낚시꾼의 비유를 하면서 바로 물고기가 낚시 바늘을 딱 무는 그 자리를 어디에 비유해요? 바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요것이 낚시 바늘을 무는 것이다. 색에 대해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것은 색이라는 미끼를 무는 것이고, 이렇게 설명하죠. 사실은 제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는 왜 경은 이렇게 낚시 바늘을 무는 그 비유를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라는 여기에 두었을까? 라는 것이 참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삶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오늘 말씀드리듯이 바로 알무로부터 출발하는 연기와는 좀 다른 관점에서 행위로부터 출발해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 자라남, 이 관점에서 보면 바로 그 행위의 시작자리거든요. 행위의 시작자리에서 망이라고 하는 바라는 성질 때문에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 이게 바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거죠. 이어서 이제 줄어듦에서 말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이제 우리가 딱가 안에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번뇌를 부수는 과정, 그 과정이 염오 이탐 소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염오라는 게 뭔가요? 경은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다. 즉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러서
난디 소망을 만드는 요 행위의 최초 과정, 요 부분을 제어해가지고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음으로써 소망이 생겨나지 않게 하면, 소망과 탐이 함께한 것으로의 가래가 형성되지 않는다. 요런 닦아 안에서 번뇌를 부수는 과정의 출발을 염오라고 해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요 낚시를 무는 요 과정, 요 부분의 제어로 제시하죠.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 네, 요런 부분으로 하여간 요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라는 것이 얼마나 비중 있는 것인가? 자라남이라는 이 개념이 바로 거기부터 출발한다. 행위의 출발이다. 네, 이렇게 해서 색수상행식 5온에 반복되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이어가지고 무엇이 색수상행식의 줄어듦인가? 라고 할 때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다. 이건 이제 다 말씀드렸으니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바로 그 낚시 바늘을 물지 않는 거,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다. 그러면 무엇을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가? 색을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다. 색을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 그에게 색에 대한 소망이 소멸한다. 그에게 소망이 소멸할 때 집착이 소멸한다. 집착이 소멸할 때 존재가 소멸하고, 존재가 소멸할 때 태어남이 소멸하고, 태어남이 소멸할 때 늙음, 죽음,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소멸한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소멸한다. 이렇게 나오죠. 자, 요 보면 문장 구조가 어떤가요? 앞에서는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그에게 소망이 생긴다. 뒤에서는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 그에게 소망이 소멸한다. 그 다음에 행들에 대한,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그에게 집착이 있다. 소망이 소멸할 때 집착이 소멸한다. 집착이 소멸할 때 유가 소멸하고 뒤는 같죠. 그러면 딱 요 부분 문장 차이가 있죠.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그에게 소망이 생긴다. 반대로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으면 소망이 소멸한다. 기뻐하면 소망이 생기고 기뻐하지 않으면 소망이 소멸해. 소망이 있는 그에게 집착이 있어. 소망이 있다라는 것은 가래가 생겨난 거고, 가래의 잡는 성질 때문에 집착하게 돼. 붙잡는 행위를 해. 그런데 그러니까 소망이 소멸하면 집착이 소멸한다. 앞에서는 소망이 생기면 집착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소망이 있는 자에게 집착이 있다 라고 해서 과정을 설명하는데, 뒤에서는 이 소망이 소멸하면 뒤따라 집착이 소멸하는 거야. 그렇군요. 이제 문장 구조로는 같다고 봐야 되나요? 있으면 집착이 있다 하는 거는 소망이 소멸하면 집착이 소멸한다. 중간에 가래가 형성돼서 잡는 성질, 가래가 형성되지 않아서 잡는 성질이 없음. 그러면 취가 소멸해. 네, 동일한 문장 구조라고 보면 되겠네요. 요렇게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일로부터 괴로움이 생기는 과정, 요거 자라남이라고 말하고, 그 반대 과정,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음으로써 그 과정에서 괴로움이 소멸하는 요거 줄어듭니다. 자라듬이라는 것은 자라남이라는 개념은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 요 관점이고, 줄어듦이라는 것은 괴로움이 소멸하는 관점이고,
그러니까 뭐 줄어듦과 소멸을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이런 점 볼 수 있지만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자라난다는 건 생겨나서 누적되니까 자라나는 거고, 줄어든다라는 것은 그것이 차츰차츰 줄어들다가 끝내 소멸해서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 네, 요런 관점으로 자라남 줄어듦이 대응하는 것을 보면 되겠지요.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삼매경에서는 오온의 자라남 줄어듦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하여간 오늘 아주 중요하게 설명드린 게, 연기 12연기는 무명이라는 알무로부터 인식과 행위의 양면을 포괄해 가지고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 과정을 설명한다면, 자라남이라는 과정은 알미라는 부분은 좀 접어두고 행위의 부분, 행위의 영역에서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 그 좀 제한된 영역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자라남이라는 그 개념, 자라남 줄어듦 보았고, 이거 삼매를 닦을 때 이렇게 꿰뚫어 안다 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삼매를 닦는 일에서 이런 성과를 다 낼 수 있다 라는 관점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삼매경이 말하는 자라남 줄어듦에 대한 정의는, 이것은 그대로 오온이 성질과 구성의 측면에서 정의되는 것만큼이나 오온과 관련한 중요한 정의사항이다. 그래서 제4장 분석 용어 정의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라는 부분. 예, 오늘 뭐 두 가지 경 두 개를 가지고 오온과 일체, 활성화된 오온으로의 식과 명색과 활성화된 일체가 몸통으로는 대등한 것이다 라는 부분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삼매경을 통해서 자라남 줄어듦이라는 이 중요한 개념이 정의된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마치지요.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성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